가족들의 치매 극복을 위한 로드맵 방송, 수많은 고민들 함께 나눠요. 반갑습니다. 치매에 대해서 공부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회자 이도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치매가 더는 어렵지 않고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알려드리는 가이드 최경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CG노인병원에서 늘 기쁜 어르신, 화가 많은 어르신, 또 마음이 슬픈 어르신, 우리 즐거운 어르신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있는 사회삽실장 박지은입니다. 아유, 실장님 다시 오셨군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실장님, 이제는 별로 떨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요? 네, 한번 저희가 녹음해봤다고 조금 진정이 되긴 했지만 여전히 떨리네요. 저희 사회자님이야 전문 방송인이어서 잘 하시지만 가이드님은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안정감을 주는 목소리로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저도 매번 녹음에 참여할 때마다 많이 떨려요. 하지만 가로수 방송을 듣고 힘이 되었다는 가족분들의 사연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보다 쉽고 재밌게 제가 아는 것을 잘 전달해 드릴까 고민하다 보니 이제는 힘든 줄도 모르고 즐겁게 방송하고 있습니다. 예, 뭐 두 분 다 보기 좋습니다. 훈훈한 게 지금. 일을 할 때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TV보다 라디오 할 때 이런 경험들이 많거든요. 그냥 PD가 보통 선곡을 합니다만 그날따라 제가 듣고 싶어서 어떤 곡을 선곡을 했는데 어느 분이 그 노래 끝나고 이제 문자 메시지를 준 거예요. 방송국으로. 아주 힘들었는데 마음이 그랬는데 그 노래를 듣고 굉장히 힘이 났다. 고맙다. 이런 메시지가. 그럴 때 굉장히 뭔가 좀 뿌듯함. 이런 생각을 많이 느끼거든요. 실장님 어떠세요? 네, 저도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순간순간이 즐겁고 신나게 일을 하고 있는데요. 마음을 울리는 수많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순간요? 네, 얼마 전 병원에서 100세를 맞이하신 어르신이 계셔서 저희가 상수연을 병원에서 정성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그런데 가족들은 비대면으로 창문을 사이에 두고 생신잔치를 열어드렸어요. 와, 100세를 맞이하여 병원에서 상수연을 준비했어요? 대면 면회가 허용되지 않았던 때였군요. 코로나19가 참 우리 삶을 힘들게 만들었지요. 네, 어르신께서 손자 손녀들을 손수 키우셨나 봐요. 자녀들보다 손자 손녀들이 더 눈물바다가 되고 또 저희가 그 모습을 지켜보는 직원들도 함께 웃고 기쁘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사실 저희 직원들도 또 하나의 가족과 다름없거든요. 그렇죠. 어르신이 100세시면 손자 손녀분이 거의 제 또래나 그 언저리 비슷하게 되겠네요. 그죠? 네, 이렇게 한 분 한 분 각자 어르신들의 인생이 소중하고 살아오신 세월이 참 귀하고 남은 삶도 존중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수많은 노력들을 현장에서 제가 하는 일이라 그런 것에서 보람을 느끼고 또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르신 한 분 한 분이 살아온 세월도 귀하고 남은 삶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참 마음에 와 닿네요. 평온한 일상만 유지되면 감사할 줄 모른다고 하지만 저는 정말 세상 모든 사람들의 삶이 평온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치매 진단을 받기 위해 방문하시는 어르신들 또 가족 그분들의 당혹함과 무거운 마음을 잘 알고 있기에 더 마음이 쓰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들을 한참을 저희가 들어드립니다. 이렇게 들어드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위로와 안정을 찾으시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진단을 처음 받는 가족도 그렇습니다만 입원을 앞둔 가족들도 참 많이 불안해하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저희 어르신들이 적응을 못하실까 봐 그걸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가급적이면 가정에서 생활하시는 것이 어르신들에게도 가장 좋은 환경이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익숙했던 공간이 아닌 전혀 새로운 환경으로 바뀌면서 우울, 불안, 망상 등
정신행동 증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원을 망설이는 분들도 계세요. 대체로 초기 일주일 정도 굉장히 증상이 심해지고요. 그 다음부터는 주치 선생님의 세심한 약물 처방, 병동 간호간병 모든 인력의 도움으로 대부분 적응을 잘 해나가십니다. 아이고, 적응 잘 하신다니까 다행입니다. 그죠? 네, 어르신 가족들은 그 부분을 많이 걱정하시는데 의료진을 믿고 맡겨주시면 대부분 안정적으로 입원 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실장님,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어르신들에게 입원 사실을 미리 말씀드리는 게 좋을까요? 네, 가끔 어르신들이 입원 사실을 모르고 오시는 경우에 강한 거부감이 있고요.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시거나 치료 거부, 혼자 병원 밖으로 나가시려고 하는 등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겠네요. 영문을 모르고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어르신께 말씀을 드려도 또 이걸 잊어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래서 어려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원 전에 어르신께 자꾸 잊어버리신다고 해도 병원에 입원한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치매 전문 병원에서 근무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치매 전문 병동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려요. 네, 치매 전문 병동은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행동 심리 증상, 즉 공격성을 동반한 과격한 행동이라든지 피해 망상 등이 있는 그런 치매 환자를 진단과 치료 등 치매 관련 의료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인력, 시설, 장비를 갖추고 있는 병동을 말합니다. 그럼 치매 어르신들만 모여 있겠군요. 네, 일반 환자와 구분된 치매 환자 전용 병동으로 운영이 되고요. 치매 환자를 위한 전용 프로그램실, 상담실이 설치되어 있고 전담 인력으로는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로 구성된 전담팀이 환자를 집중치료하게 됩니다. 집중치료라면 어떤 치료를 받게 됩니까? 환자 친화적 치료 제공으로 약물로는 최대한 짧게 그리고 인지치료 프로그램 등의 비약물 치료를 병행해서 치료를 제공하고요. 지역사회로의 빠른 복귀를 지원해서 장기요양시설, 치매안심센터 등의 맞춤형 사례관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미 치매 전문 병동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루빨리 지정이 되어서 다른 병원에서 치료가 어렵거나 또 입원이 힘들었던 어르신과 가족분들이 마음 놓고 이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실제로 다른 병원에서는 그 정신행동 증상이 심한 환자분들은 입원시켜주지 않습니까? 네, 병원에서 그런 정신행동 증상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요. 정신행동 증상은 불안증이나 초조, 우울감, 환시, 무감정, 부정적 사고, 공격적인 행동, 불면증, 과잉 행동, 욕설, 또 망상, 피해 망상적 사고, 배회, 반복적인 질문과 반복적인 행동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일반 병동에서는 치매 어르신만 계신 것은 아니니까요. 말씀하신 정신행동 증상이 심하시면 입원을 거부하기도 하지요. 그렇겠네요. 그러면 치매 전문병동에서는 정신행동 증상이 심한 환자를 대상으로 어떤 치료 또 어떤 관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네, 대부분의 증상은 약물 치료가 개입되면 조절이 되는 편입니다. 그런데 약물 치료 기간을 최대한 짧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비약물적인 치료 프로그램을 함께 적용해서 신체 심리적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약물 치료와 더불어서 비약물 치료가 함께 제공이 되는 상황이군요. 네, 예를 들어서 배회 증상의 경우에는 약물에 잘 반응을 하지 않는 증상이에요. 배회를 하실 수 있는 오히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중간중간 쉬어갈 수 있는 벤치나 휴게 공간을 마련하고 혼자 걸으시기에 불안하지 않도록 함께 걸으실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를 연결하는 등의 방식으로 함께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무조건 못하게 막는 것은 좋지 않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한 공간에서 배회할 수 있도록 환경을 잘 조성해 줘야 해요. 이건
집에서 어르신을 모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네. 혹시 실장님 근무하시는 곳만의 뭐랄까 특화된 프로그램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저희 CG 노인병원만의 특별한 프로그램도 있는데요. 신체 감각 이완을 통해서 정신행동 증상을 조절하는 스누젤렌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말이 좀 어렵네요. 스누젤렌실이요? 네, 스누젤렌이라는 거는 꾸벅꾸벅 졸다라는 뜻인데요. 감각 자극을 통해서 신체 정서적 이완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정서와 기분에 영향을 미치는 아로마 오일을 이용한 후각 자극, 그리고 여러 인지 도구를 활용한 촉각 자극, 조명과 빛을 이용한 시각 자극, 물이나 바람, 새소리 등의 자연 소리를 활용해서 청각 자극을 하는 등 여러 감각 자극을 통한 신체, 심리 정서, 인지 기능에 지원을 할 수 있는 다감각 자극 프로그램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도 좋아하겠습니다만 보호자분들도 그런 프로그램에는 참여하고 싶겠다는 생각이 들겠네요. 네. 저희 치매가족 대상으로는 치매가족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매월 1회 정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서는 베이킹, 치유 정원 체험, 숲 체험, 문화데이, 그리고 가죽 공예, 아로마 테라피, 집단 상담 등으로 힐링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혹시 실장님 자조 모임도 진행하시죠? 네, 저희가 자조 모임이 진행될 때는 원내 신경과 전문의 그리고 간호과장이 참여함으로써 치매 의학 정보와 환자 상태 그리고 전반적인 의료, 간호에 대한 Q&A 시간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환자나 가족 입장에서 정말 도움되는 게 늘 그래요. 의사 선생님 만나고 나오면 아까 그거 왜 안 물어봤지? 또 궁금한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료실에서 묻지 못했던 거를 이렇게 따로 시간 내 가지고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으니까 이게 참 도움이 되겠어요. 네, 도움이 된다는 말씀 많이 해주시고요. 참여하는 치매 가족들이 몸과 마음의 위로를 받고 누군가 나한테 쉼과 휴식을 주는 것에 대한 많은 에너지를 얻어간다는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가족 지지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 가족분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이를 잘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다고 하세요. 네, 맞아요. 실제로 모임을 거듭할수록 치매 가족들과의 관계가 형성되면서 끈끈한 가족애 같은 것들이 생겨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공감과 지지가 강화되고 스스로 마음의 힘을 얻어가고 그리고 회복 탄력성도 강화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혹시 지역사회에 있는 다른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서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신가요? 네, 저희가 치매가족 멘토링 프로그램이라고 수성구 치매안심센터와 협력해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진행할 예정인데요. 치매 가족 멘토리 프로그램이면 이게 가족들끼리 연결해 드리는 그런 사업입니까? 네. 가족들끼리 연결하는데 우리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 치매 가족은 아무래도 치매가 많이 진행되어서 중등도 이상의 중증 어르신들이 많으시고요. 지역의 치매 안심센터의 경우에는 가정에서 케어하고 계신 초기 아니면 중기 어르신들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치매를 먼저 경험하신 우리 병원 입원 보호자가 멘토가 되어 치매 진행 과정에 대한 경험과 정보를 나누고 또 치매 케어로 인한 마음의 부담과 신체적 어려움에 대한 극복에 대해서 보다 생생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소통의 창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공감과 경험담이라서 이러한 멘토링 사업이 가족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환자 프로그램 또 보호자 프로그램 다 탄탄하게 잘 운영되고 있네요. 맞아요. 참 잘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퇴원 후 이 프로그램까지도 앞으로 많은 병원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여 어르신과 가족분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아직 소개 못 해드린 프로그램도 남아 있어요. 또 있어요? 자랑할 게?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올해 새롭게 계획한 지역사회의 치매 예방을 위한 시니어 트래킹 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시니어 트래킹 대회요? 내년에도 하나요? 저도 참여해보고 싶어서요. 네, 내년에도 시니어 트래킹 대회가 CG노인병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되고 진행될 예정이니 그때 꼭 신청해 주세요. 내년 봄쯤은 뭐 코로나19가 다 마무리될 거다, 종식되겠다 이런 얘기 들리지 않습니까? 지금도 뭐 실외는 마스크를 벗고 다니긴 합니다만 마음 편하게 다들 마스크 벗고 또 손 잡고 편안하게 그렇게 걸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니어 트래킹 대회는요. 올해 참여한 많은 분들이 매달 진행해주면 안 되냐고 할 만큼 뜨거운 반응이 있었습니다. 치매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좋은 활동들이 많지만 가장 쉽게 가장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걷기 활동이거든요. 앞으로 꾸준히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박지은 실장님, 저번 화에 이어서 이번 화까지 치매 전문 병동에서 또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소감 한 말씀 하시죠? 네, 저희가 현장에서는 내 부모가 치매라고 진단을 받으시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막막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듣습니다. 저희 치매가족상담소 가로수에서 이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알려주는 통로가 있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번 방송에 출연해서 영광이었습니다. 앞으로도 CG노인 전문병원에서 치매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까지 더 많은 일을 해나갈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도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이드님, 우리 가로수 앞으로 질문이 들어온 게 있는데요. 어떤 질문이죠? 남편이 8년 전 파킨슨병 진단을 받고 3년 전에는 치매 진단을 받으셨답니다. 낮에는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데 처음 1, 2년은 그럭저럭 잘 다니셨어요. 근데 최근에 다른 어르신들과 언쟁이 잦아지고 폭력 행동까지 나타나서 주간보호센터에서도 케어가 많이 힘들다고 했대요. 가족분이 참 많이 힘드시겠네요. 그러게요. 밤에도 잠을 자지 않고 밖에 나가려고 해서 못하게 하면 고함을 지르고 또 난폭하게 굴다가 새벽녘에야 잠이 들곤 했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분이 혼자 감당하기 너무 힘들어서 치매 전문의 선생님과 상담을 하니까 당분간 병원 입원 치료를 권유하셨다고 하는데, 네.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돈이잖아요. 이 간병 비용을 포함해서 의료비 부담이 커지는 것 때문에 걱정을 하니까 산정 특례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이 남편께서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산정 특례를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남편분의 긴 투병 생활로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장기간 치매를 앓고 있는 치매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중증 치매 산정특례라는 의료비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중증의 치매 증상으로 인해 외래 및 입원 치료로 경제적 부담이 큰 치매 환자에게 지원하는데, 이 산정특례가 적용되면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이 최대 60%에서 10%로 대폭 경감시켜 줍니다. 이거 도움 되겠는데요. 그러면 신청하면 다 받습니까? 아니면 산정특례 이게 기준이 또 따로 있습니까? 산정특례 대상자가 되기 위한 필수 검사 항목을 살펴보면요, 아래 세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영상검사와 신경심리검사에서 해당 치매 상병으로 진단을 받아야 하고요. 두 번째는 CDR이라고 임상치매 척도검사에서 2점 이상 받거나 또는 GDS 전반적 태아 척도검사에서 5점 이상 받아야 하고요. 세 번째는 MMSE라는 간이 정신 상태 검사에서 18점 이하인 경우입니다. 다만 질환의 특성에 따라
연간 지원 가능 일수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이 세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이 돼야 이제 된다는 거고, 그러면 만약에 이제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파킨슨 병을 먼저 알았지 않습니까? 앓고 있는 상황에서 파킨슨 병으로 산정 특례를 받고 있다면 중복해서도 받을 수 있습니까? 산정 특례는 질환에 따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분이 파킨슨 병으로 산정 특례를 받고 있더라도 중증 치매 환자로 산정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다행이네요. 남편분의 간병으로 인해 많이 지친 아내분에게 의료비 및 간병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산정 특례 혜택으로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저희가 노래 선물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노래요? 네, 그 시지 노인 전문 병원에서 지난해 그 치매 예방 시니어 가요 콩쿠르를 가졌대요. 그래요? 올해는 트리킹 대회가 열렸고 이런 행사에 참여하신 어르신들은 참 보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그 시니어 가요 콩쿠르에서 1등을 차지한 조성진 어르신의 My Way를 들으면서 오늘 인사를 드릴까 합니다. 오, 저도 마이웨이 노래 많이 좋아하는데 기대가 되네요. 그죠? 자, 추운 겨울 감미로운 노래가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리길 바라면서, 그러면 여러분 My Way 들으시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And now the end is near, and so I face the final curtain. My friend, I say clear, I state my case, of which I'm certain. I believe a life that's full. I travel each and every highway, and more, much more than this. I did it my way. Regret, I had a few, but then again, too few to mention. I did what I had to do, and so it through without redemption. I planned each charted course, each careful step along the byway, and more, much more than this, I did it my way. Yes, there were times, I'm sure you knew, when I belonged more than I could chew. But through it all, when they were down, I had enough and spread it out. I passed it over and I stood tall and did it my way. I've loved, I've been cried, I have my fear, my share of losing, and now as the tears subside, I find it all so amusing to think I did all that, and may I say, not in a shy way. Oh no, not me. I did it my